자, 3주차 마지막 동영상을 지금 촬영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거든요. 자, 그래서 원래 3장에 제가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다루려고 했었는데, 요즘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20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Q&A 세션 때 풀지 못한, 우리 그때 A번하고 B번을 그때 우리 같이 이제 디스커스를 했었는데, 요 남은 CMD 요거 한번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보너스 영상을 생각하시면 되고, 기존 소비자 이론에서 이제 우리가 듀얼리티를 이용해서 어떻게 힉시안 디맨드 펑션 구하고 웰페어 체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거기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Q&A 세션 때 이렇게 quasi linear function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인컴이 충분히 클 때는 그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 이용해가지고 문제가 잘 풀렸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커너 솔루션이 존재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지금 결과를 적어놨어요. 예전에는 인컴이 예전에는 I로 쓰여져 있는데 이거 M으로 바꿀게요. 왜냐면 우리 계속 수업 시간에 인컴을 M으로 썼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난 Q&A 세션 때 우리가 한 거는 자 이제 각각의 재화에 대한 이제 Marshallian Demand Function 구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Indirect Utility Function까지 구했어요. 인컴이 만약에 1 over P보다 크면은요, 여기서 P는 이제 첫 번째 재화 초콜릿 바의 이제 가격이거든요. 인컴이 충분히 높으면은 Demand Function이 1 over P squared, 그 다음에 나머지 재화에다가는 인컴에다가 이제 첫 번째 재화에 지출된 소비 요거를 제외한 거예요. 그걸 전부 다 나머지 재화에 이제 쏟는다고 얘기했죠. 지출한다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유틸리티는 자, 여기 M 플러스 1 over P로 이렇게 나왔어요. 인컴이 충분히 작을 때에는 이제 첫 번째 재화에다가 모든 재화를 쏟고 모든 그 소득을 전부 다 첫 번째 재화에 소비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는 이제 소비를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재화에 대한 디맨드 펑션이 M over P로 나왔어요. 자, 거기에 대한 indirect utility function은 이제 이 M over P를 utility function에 대입해서 이렇게 나온 결과죠. 자, 요거는 그렇게 크게 경제학적인 의미가 없고,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앵겔 커브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인컴이 만약에 1 over P보다 낮으면은요, 지금 이 케이스죠. 자, 지금 이 케이스인데 1 over P보다 낮을 때요. 이 케이스에서는 지금 마셜리안 디맨드 펑션이 M over P, 인컴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디맨드가 증가해요. 근데 정확히 지금 리니어하게 증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 알겠지만 1 over P 전에는요 이렇게 리니어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제가 색칠로 칠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인컴이 1 over P보다 더 커져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죠. 자,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자, 디맨드 펑션이요. 초콜릿 바에 대한 디맨드 펑션이 더 이상 인컴에 이제 의존하지가 않아요. 인컴이 충분히 크면은 첫 번째 재화 초콜릿 바를 1 over P squared 만큼 소비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컴이 증가하더라도 첫 번째 재화에 대한 디맨드는요. 이렇게 플랫하죠. 자, 이게 결국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인컴이 충분히 클 경우에는요. 인컴이 충분히 클 경우에는 인컴 이펙트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먼저 알아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C번 한번 먼저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 문제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팀의 compensated demand function 요걸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compensated demand function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expenditure minimization 지출 극소화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라고 했죠. expenditure min의 요 프로블럼의 솔루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p x1 플러스 x2 요거를 어떻게 미니마이즈 할 건지, 그래서 x1과 x2 어떻게 소득을 재분배할 건지요. 이 지출을 극소화시키기 위해서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약 조건이 지금 어느 정도 타겟 유틸리티가 있죠. 유틸리티를 만약에 U1만큼, 자, 요게 만약에 타겟 유틸리티다 U1이요. 그러면은 자, 요 U1보다 더 높은 그런 이제 유틸리티를 이제 우리가 이 팀은 원하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요 타겟 유틸리티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출은 얼마일까? 이 문제를 다시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듀얼리티를 이용하면요,
우리가 이미 벌써 Marshallian demand function을 구했죠. 여기서 utility maximization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 지출 국수화 문제를 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요걸 이용해서 한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그 듀얼리티에 관해서 여기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마셜리안 디맨드 펑션을 이렇게 구했다는 거죠. 지금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 m에다가요. 만약에 expenditure 펑션을 집어넣어주면요. 그럼 이거는 힉시안 디맨드 펑션과 같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얘기한 적 있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direct utility 펑션은 만약에 우리 여기다 m에다가요. 여기다가 지출 함수를 집어넣어주면요. 그러면서 이걸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VP, EPU. 그럼 요거는요, U로 정리된다는 거예요. 자, 요게, 요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Marshallian demand function이 income에 dependent 하지 않아요. 딱 이렇게 one over p skewed. m에 전혀 의존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출 함수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결국에 똑같아지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Marshallian demand function과 이 초콜릿 재화에 대해서요. 이 Marshallian demand랑 힉시안 demand랑 서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둘 간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둘 간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Marshallian demand function이 구해놓고 봤더니 income에 depend 하지 않죠. 한마디로 income effect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Marshallian demand function과 힉시안 demand function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적어줄 수 있냐면요. 만약에 income effect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Marshallian demand function과 MD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힉시안 demand function, HD요. 이거는 이제 어떠한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제 둘들은 이렇게 일치하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 듀얼리티로부터 우리가 힉시안 demand function 그대로 나오는 거죠. 1 over p squared가 똑같이요. 자, 두 번째 남은 재화에 대한 이제 남은 재화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m-1 over p 이게 마셜리안 디맨드 펑션이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해줄 수 있냐면 일단 여기다가 이제 지금 두 번째 재화의 같은 경우는 마셜리안 디맨드 펑션이 m-1 over p인데요.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지출 함수를 집어넣는 거죠. 힉시안 디맨드는요. m에다가 지출 함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근데 자, 지출 함수는 뭐냐면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요. indirect utility function과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알아내기 위해서요. 자, 요게 뭘까? 요걸 알아내기 위해서 VPM을 먼저 이용해요. 여기다 m에다가 지출 함수를 집어넣어줘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아까 VPM은요. m 플러스였나? 마이너스였나? 플러스 1 over p요. m 플러스 1 over p요. 그래서 m에다가 지출 함수를 집어넣어 주면은 2 of pu 플러스 1 over p죠. 자, 요게 u랑 같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요거를 딱 떼어내서 지출 함수는요. u 마이너스 1 over p인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여기다 이제 대입해 보면은 두 번째 재화에 대한 힉시안 디맨드 펑션 그대로 나오는 거죠. u 마이너스 2 over p가 나오네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듀얼리티를 이용해서 우리가 따로 지출 극소화 문제를 풀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지출 극소화 문제를 먼저 풀었어요. 그럼 마셜리안 디맨드 펑션도 이렇게 듀얼리티를 통해서 바로 나오는 거죠. 따로 그 유틸리티 맥스 문제를 풀지 않고서도요. 마찬가지로 유틸리티 맥스 문제를 먼저 풀었어요. 그래서 마셜리안 디맨드 펑션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요. 그럼 우리가 따로 지출 극소화 문제를 풀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듀얼리티를 이용해서 힉시안 디맨드 펑션을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요. 자, 요게 이제 C번에 관한 내용이고, 자, 이제 D번에 관한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자, 원래 초콜릿 바의 가격이 0.5였어요. 그리고 팀의 인컴이 지금 5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마샬리안 디맨드 펑션 어떻게 됐냐면요. 인컴이 만약에 1 over p보다 크다. 그러니까 지금 인컴은 5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초콜릿 바의 가격은 0.5죠. 그러니까 요거 나눠주면 2죠. 그냥 인컴이 충분히 크네요. 그러면은 마샬리안 디맨드 펑션은 자 1 over p 스퀘어도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총 4가 되죠. 4개만큼의 초콜릿 바를 소유하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원래 시나리오였는데, 자, 이제 한국 정부가요. 한국 텍스 어서리티가 텍스 시스템을 이제 개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추가적으로 초콜릿 바에다가 100%의 이제 지금 세금을 매겨버렸네요. 그래가지고 프라이스가요 1로 뛰었어요. 프라이스가 이제 초콜릿 바의 프라이스가 원래 0.5였는데 1로 뛰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X1 스타에 관한 여기에서 관한 자, 이걸 substitution income effect로 나눠보라는 거죠, 먼저요. 자, 요거 생각해보면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total effect는요. 원래 total 총 가격 효과는 슬러스키 이퀘이션에 의해서 우리가 substitution effect랑 income effect로 나눌 수 있었죠. 근데 이 초콜릿 바에서는요, 아까 본 것처럼 income effect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price effect랑 substitution effect랑 서로 같다는 거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total price effect는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가격이 0.5일 때요. 그 인컴이 5일 때요. 이때요 몇 개 소비하죠? 아까 4개 소비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가격이 1로 뛰었어요. 그럼 이제 1 over p 스퀘어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은 1개 소비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3개가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죠. 이거랑 정확하게 substitution effect랑 같아야죠. 그래서 substitution effect 마이너스 3. 아까 얘기한 것처럼 income effect는 제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income effect가 없다는 게 이 quasi-linear function의 주요한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눠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웰페어의 변화가 있죠. 자, 웰페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indirect utility function을 봐야죠. 지금 income은 5고요. 만약에 price가 0.5일 때, 초콜릿 바의 가격이 0.5일 때요. 세금이 매겨지기 전이죠. 이때 팀에 가장 누릴 수 있는 높은 utility는, highest utility는 어떻게 되냐면은 5 plus 1 over 0.5 그러니까 총 7이 되네요. 근데 만약에 price가 1로 오르면은요. 그러면은 5 plus 1이 되죠. 6이 되네요. 근데 utility는 1만큼 떨어지죠. 그렇죠. 자, 이 1만큼 떨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compensating variation 또는 그러니까 보상 변화 또는 대등 변화, equivalent variation 이걸로 한번 다시 구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로 한번 가볼까요? compensating variation은 어떻게 구하는지요? compensating variation은 두 번째 여기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구했죠. 우리가 요 y-intercept랑 요 y-intercept의 차이요. 근데 요거는 지금 프라이스가 첫 번째 제어에 대한 프라이스가 지금 원래는 요 옅은 보라색 선. 자, 요 옅은 보라색 선 요렇게 움직였거든요. 아이고. 자, 옅은 보라색 선. 자, 요걸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가격이 이제 상승해서 이제 요 짙은 보라색 선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y-intercept는 뭐냐면 지금 두 번째 제어에 대한 가격을 1로 놔뒀기 때문에 y-intercept가 m이에요. 그 다음에 요 새로운 거요. 여기에 y-intercept는 뭐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요 점이 원래 최초의 그 마셜리안 디맨드 펑션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optimal boundary요. 왜냐면 옅은 보라색 선과 요 무차별 곡선이 여기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처음에 느꼈던 유틸리티요. 7이요.
자, 요 7만큼을 이제 넣을 수 있는, 요걸 이제 넣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요 옵티멀 범들은 어떻게 계산되냐면요. 아까 4개만큼 소비한다고 했죠. 자, 근데 우리가 요 새로운 요 요 점선의 y-인터셉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지출 극소화 문제. 한마디로 요거는 이제 요 7만큼의 유틸리티를 과연 새로운 가격에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지출은 얼마인지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 P 프라임 U1이 되는 거죠. 자, U1은 아까 7인데요. 그러니까 7만큼의 유틸리티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요걸 타겟 유틸리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새로운 가격에서요. 왜냐면 점선은 지금 새로운 요 버진 라인과 정확히 평행하거든요. 새로운 가격에서 이전의 유틸리티를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 얼만큼이 필요한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CV는요. 2에다가 P 프라임 그 다음에 U1 U0라고 할게요. 첫 번째 유틸리티니까 오리지널 유틸리티니까 지금 그래서 결국 유틸리티가 이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가격 세금을 매긴 다음에 U1은 6으로 떨어지죠. 아까 7에서 6으로 떨어진 것 같죠? 자, 그래서 U0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M을 해준 거거든요. 다시 한번 compensating variation의 정의가 뭐냐면은 지금 이거는 가지고 있는 원래 인컴이죠. 자, 이전의 유틸리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가격에서요. 과연 얼마만큼의 지출이 필요한지 거기다가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소득을 빼주면요. 이 사람한테 CV만큼의 돈을 주면은 가격이 바뀐 다음에도 예전에 기존의 유틸리티 7만큼을 이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제가 이런 그림 보여드린 적 있죠. 여기서 이제 프라이스가 변했어요. 그래서 유틸리티가 원래 U0였는데 U1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compensation은요, 여기 시점에서 바라본다는 거였죠. 가격이 지금 원래 P가 0.5였는데, P가 0.1로 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P 프라임이요. 새로운 가격에서, 왜냐면 가격이 이미 바뀌었어요. 새로운 가격에서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가격에서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엑스트라 머니가 필요한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얼마만큼의 컴펜세이션을 다시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자, 이게 바로 CV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계산을 해볼까요? 자, CV는 2에다가 P 프라임 U0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기존의 소득을 빼준 건데요. 자, 아까 expenditure function이 어떻게 주어졌냐면요. 기존으로 돌아갈까? expenditure function의 form이 어떻게 되냐면요. U-1은 P네요. 그래서 U-1은 P인데요. 자, U0 여기다가 대입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P 프라임 U0라는 건요. U0 마이너스 1 over P 프라임이죠. 자,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되죠. 원래 기존의 유틸리티는 7이죠. 그 다음에 새로 바뀐 가격은 1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갖고 있던 원래 인컴은 5죠. 자, 그래서 이거 해주면 1이죠. 자, 그래서 CV는 1이 되고 EV 한번 계산해 볼까요? EV는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다시 예전 슬라이드로 돌아가면요. EV는 여기 계산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예전에는 CV를 계산할 때는 이 U1을 갖고 이제 계산을 했었는데요. U0요. U0가 7. 근데 이제 새로운 indifference curve, 가격이 바뀌고 나서, 자, 요 U1을 이제 따지는 거죠. U1은 이제 6인데요. 자, 그래서 원래 인컴, M에다가요. EV는 뭐냐면은 이제, 자, 요 점선은 뭐냐면은 예전의 가격과 동일하죠. 똑같죠. 평행하니까요. 근데 예전의 가격과 전체, 이게 딱 평행하죠. 이 두 선은요. 자, 원래 버진 라인이 이거였는데요. 이 점선은 지금 이거 평행하죠, 두 개요. 그러니까 이전의 가격을 보는 거예요. 가격이 바뀌기 전에. 그러면은 이 6만큼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전의 가격으로요. 얼마만큼의 지출이 최소 필요한 건지요.
이거를 지출함수로 써주면 어떻게 되죠? 자, 이전의 가격 P에서 새로운 유틸리티 요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큼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 V는요 M에다가 EPU1을 빼준 게 돼요. 자, 그래서 인투이션은요 이걸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아까 그림 그린 거 있죠? 가격이 이제 발생하기 전 여기 서 있는 거죠. 근데 가격 변화가 기대가 돼요. 프라이스가 0.5에서 1로 올랐어요. 그럼 자신의 유틸리티가 원래는 U0 7이었는데 뭐냐 6으로 떨어진다는 거 이제 기대할 수 있죠. 자, U1 요만큼 떨어지는데 요거를 현재 시점에서 가격이 그러니까 0.5인 그러니까 가격이 변하기 전 예전 가격으로요. 요거를 과연 누리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지출이 최소 필요한 건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신의 소득을 빼줘요. 자신의 소득에서 이 최소 필요한 지출을 빼줘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느끼는 건 뭐냐면은 자신의 인컴이 원래는 M이었는데요. M이었는데 가격이 오르니까요. P1의 가격이 이제 0.5에서 1로 올랐죠.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떨어진 거를 예상할 수 있죠. 자, 이 실질 소득의 감소분이 바로 저희 대등 변화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해 주면은 인컴 M에다가요. 마이너스 2 P U1이 되죠. 근데 인컴 가지고 있는 인컴은 5고요. expenditure function은 U-1OP인데 U1은 새로운 유틸리티는 6이죠. 그 다음에 이전의 가격이니까요. 0.5. 자, P에다가 0.5 대입해주고 유틸리티에다가 새로운 유틸리티 6 대입해주면은 6-2 그래서 1. 이렇게 이 1에 대한 해석은 뭐냐면은 만약에 가격이 바뀌면은 현재 자신의 소득은 5인데요. 자신의 소득이 1만큼 감소하는 이 EV만큼요. 소득이 감소할 거라는 거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가격 변화는요. 가격 변화로부터 나오는 그 웰페어 로스가 있죠. 그게 현재 자신의 소득이 1만큼 감소하는 거랑 똑같다. 자, 이게 바로 대등 변화의 정확한 해석이에요. 자, 풀어보고 나니까 이 두 개가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죠. EV랑 CV랑요. 자, 요게 또 커즐리니어 펑션의 특징이에요. 인컴 이펙트가 없다는 거는요. 인컴 이펙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요 EV랑 CV랑 서로 같다는 걸 의미해요. 원래는 EV가 CV보다 크거든요. 만약에 정상제일 경우에는요. 근데 열등제일 경우에는 EV가 CV보다 살짝 커요. 둘 중에 과연 어떤 걸로 우리가 정확히 웰페어를 매줘야 되는지요? 쿼즐리니어일 경우에는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근데 만약에 정상제일 경우에는 CV는 좀 더 EV보다 좀 그 웰페어 로스 같은 거, 웰페어 게인이나 로스 같은 걸 좀 더 과대평가하죠. EV에 비해서요. 반면에 열등제일 때는 EV가 좀 더 과대평가하죠. 자, 이럴 경우에는 뭘 사용하느냐? 그거는 제가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가격 변화가 만약에 미리 이루어졌어요. 갑자기 가격 변화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미 벌써 여기 있네요. 그럼 이때는 이제 보상 변화가 좀 더 계산하기 좀 더 리즈너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가격 변화가 미리 예상이 돼요. 지금 정부가 지금 이루어처럼 텍스를 지금 매길까 안 매길까 이걸 지금 고려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 만약 텍스를 매겼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웰페어 로스가 생기는지 그걸 생각했을 경우에는 EV가 좀 더 그거랑 적절한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계산한 걸로 하고 마지막 비디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차에 제가 생산자 이론 전부 다 끝내지 못했는데 그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일반 균형 이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